뭐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니네 땅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장부 가격 조사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니네 돈 얼마나 있냐 현금 예금 얼마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담에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초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분석에서 안정성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정성 지표, 안정성? 그 말 그대로예요. 기업이 얼마만큼 안전하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드렸단 말이에요. 성장성은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빠르게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안하면은 사실 그 언제 망할지 모르고 막 이런 회사들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에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 지표는 성장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표가 딱 두 가지예요. 성장성과 안정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오늘부터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정성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안정성. 투자금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투자금. 여러분이 일단은 투자를 해요. 네. 100만원 투자를 해요. 근데 회사가 돈을 들고 날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열받잖아요.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그 다음에 상폐의 위험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한 돈을 떼어먹히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 여부. 네. 실제로 이제 기업이 여러분의 투자금을 이렇게 밤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배임과 횡령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근데 지표로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영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자질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 뭐 경영자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다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경영자의 배임 횡령 막 이런 게 나타나서 굉장히 시장에 당혹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재수가 없다, 똥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정말 불안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시장에 계속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 상장이 되어야지 거래도 할 것이고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뭔가 돈으로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그런 여부들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정성 지표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난번에 성장성에도 또 우리가 알아봤듯이 안정성 지표에서 꼭 알아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 PBR과 BPS. 요거는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PBR은 자산 비율이죠. 네, 자산에 대한 그 주가 비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PS는 이제 주당 순 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하고 그 주가 뭐 자산 비율하고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은 퍼 같은 경우는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PBR 같은 경우는 자산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산 비율에 대한 이 PBR과 BPS를 같이 우리가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 자본, 부채 이것들은요. 상장 폐지 또는 그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보율, 자본, 부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PBR과 BP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BR과 BPS 뭐 이걸 한국어로 이제 그 표시하면은 뭐 주당 순 자산 가치 뭐 아니면 뭐 주당 자산 비율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청산 가치다. 네, 기업의 청산 가치. 청산 가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짐을 싸는 거야. 네.
짐을 싸는 거야. 나 더 이상 사업 안 할래. 그러면서 사업을 안 하려면 이제 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업 안 할 건데 당신들 우리 회사에 얼마씩 투자했죠? 나는 100만 원이요. 나는 2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다 돌려줘야지 나중에 원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운영하지 않을, 영위하지 않을 이 사업 부분은 다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땅, 공장, 부동산, 뭐 시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매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갑돌이 100만원, 을순이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뭐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빚잔치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보면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빚을 지고 하는 거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PBR이라든지 이 BPS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이 기업이 망하더라도 내가 돈을 떼어먹히지는 않겠구나. 이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하는 공식들을 한번 접근을 좀 해보면은요. 기준은 일단 1이에요. 기준은 1. 기준 1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은 주가를 BPS로 나누면 됩니다. 이 BPS는 뭐냐면, 자산을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이제 공식이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고 막 그러면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뭐 저처럼 굉장히 막 그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공식을 일단 놓고 보면 이 PBR은 주가를 자산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현재 형성된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고평가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기준은 항상 1이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억 원이다. 투자금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100억 원 갚아주면 땡이거든요. 네, 그것을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1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기준은 1이고요. 그럼 1보다 PBR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이라는 것이 아래쪽에 깔려 있잖아요. 자산분의 주가를 자산으로 나눈 것,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에 투자금 받은 게 100억 원이에요. 근데 자산이 1000억 원 있어요. 그럼 이 회사를 다 팔아가지고 피타 갖고도 내가 900억 원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PBR의 힘이죠. PBR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PBR 0.5, 0.6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밑에 있는 것들. 0.5로 계산해 본다라면 내가 우리 회사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투자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주면 다 돌려주고도 내가 그만큼 더 돈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건 투자자들은 한 푼 손해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딱 회사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만약 1을 넘어갔다. 그럼 무조건 나쁜 건가요?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산보다 주가가 고평가되는 경우도 있죠. 뭐 실적이 좋아졌다라거나 성장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주가는 계속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라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요. 이 자산 안에 모두 다 이익,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 PBR이 이 자산 가치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지표로서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대신에 이게 1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에서 이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PBR과 BPS 이 내용들 좀 보게 되면은요. 뭐 지표를 어떻게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BPS는 이 자산을
발행된 주식수로 다 나눠가지고 한 주당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또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산된 BPS를 또 주가로 나눠가지고 PBR을 구해야 돼.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니네 땅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장부 가격 조사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 니네 돈 얼마나 있냐, 현금, 예금 얼마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담이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야, 니네 통장에 돈 얼마 있어?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접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공식을 알고 있어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재무제표 증권사에 제공되는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요 BPS가 이게 주당 순자산이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4만원까지 올라갔죠. 현재 주가 상황이 뭐 4만원대 후반 5만원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자산보다 주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죠. 이것은 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네 지금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에 비해서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성장 기업의 경우는 보통 자산보다도 주가의 상승률이 높아서 PBR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1.2 정도가 나온 형태죠. 근데 이 정도의 성장성 가지고 있는 기업이 1점이라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자산 총계 안에 이익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BR과 BPS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재무제표를 통한 내용들을 어떻게 참고하시는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